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5년 1월 5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영상인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따로 커뮤니티에는 새해 인사를 남기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영상으로 또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갱신하면서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트럼프 대선 승리,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비축자산 활용 등의 다양한 호재 속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였죠. 하지만 또 기대대로 시장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수익을 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수익을 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면은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면 2024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올해에는 더 나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고난이라는 거를 극복하기만 한다면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에 가장 큰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 팔고 나와야 하는 또 시점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저도 가상자산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아이디어나 의미 있는 생각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컨텐츠를 만들려고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무능으로 인해서 모든 타이밍을 완벽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구독자님들의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인사이트에 제 의견 한 스푼 얹어서 저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좋게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컨텐츠는 현재 온체인 데이터에서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트렌드는 어떤지, 2024년의 투자 전략과 2025년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 도미넌스 차트 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 올 때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사이트인데요. 자, 온체인 데이터가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 블록체인 상에 어디로 보냈다,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냈다던가, 어떤 지갑으로 보냈다던가, 뭐 매수와 매도가 일어났다던가, 아니면 자금이 유입이 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된 블록체인 자료들을 모아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이트를 가볼 건데,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스테이블 코인 총 시가총액. 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눈으로 지금 확인이 되시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1달러에 패깅돼서 1달러랑 같은 가치를 가진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는 시점이 전체 시장의 고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보시면 21년도 1월 5일부터 실제 고점은 21년도 12월 이때쯤이었죠.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쭉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도 똑같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만 아직 고점이 오지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실제 과거 차트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도 아직 고점이 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견해고요. 자, 두려움과 탐욕지수. 우리가 보통 크립토 탐욕지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은 SNS라던가 유튜브 검색량, 아니면은 앱 다운로드 수, 아니면 트위터, 다 SNS긴 하지만 그 트위터나 텔레그램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가, 또 어떤 광기, 어떤 두려움을 떨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72, 아직은 환희 구간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과거 지표들을 놓고 보면 21년도 당시에
요런 데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이 두려움과 탐욕 지수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도 완전히 뭐 안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 순 유입, 현물 ETF 순 유입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총 암호화폐 시장 총액 및 거래량이 21년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자, 볼륨량도 21년도에 고점을 형성했던 때만큼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그 의견이 완전히 무시할 의견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더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고점 배도를 원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고점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각자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고, 지금이 정말 고점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를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만약에 고점이고 지금 하락이 시작되어도 상관없다 라는 어떤 방어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꼭 주의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알트코인 시장 총액 및 거래량은 통화화폐 시장 총액 및 거래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고점 근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 암호화폐 시장 총액 및 거래량이랑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사이클이었습니다. 역대 다른 사이클도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했던 그런 사이클은 한 번도 없었지만 비트코인이 유독 좋은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야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이기는 해요.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알트코인들 숫자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알트코인들이 이제 특정 섹터나 특정 알트코인들만 지속적으로 잘 올라가는 모습을 이번 24년도에 보여줬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도 괜찮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지, 그런 게 좀 중요한 시점이고, 아직 고점이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표 중에서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전 고점에 비해서 아직 크게 올라와 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제 생각에도 아직 알트코인 불장은 작게는 여러 번 왔었지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대불장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지표는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이터인데요. 이 지표가 바로 그 지표입니다. 자, 얼마나 순유입이 되고 있는가. 지금 보면 피앗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마켓캡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그 시가총액이 21년도보다 더 올라와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거는 비트코인에 지금 자금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방금 봤던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증가폭과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이 시장이 불장이 끝났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 지표가 꺾여가지고 자금 흐름이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주의를 해야겠죠. 네, 그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현재 트렌드를 보면은, 트렌드는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퍼 리퀴드 에코시스템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이퍼 리퀴드는 2024년도 에어드랍 작업했던 모든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대박이 났던 그런 프로젝트고, 지금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면서 이 안에서 생태계 코인들 투자하면서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태고, AI 에이전트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핫했는데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바이낸스 선물 상장이나 현물 상장 이후에 그게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가 유동성 출구가 되면서 오히려 상장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업비트나 빗썸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VC들 포트폴리오, 갤럭시 디지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다.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NFT가 요즘에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퍼치 펭귄이라고 해서 지금 NFT들 중에서 제일 비싸지냐 비싸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NFT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토큰 발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NFT 가격이 쭉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받았던 NFT들에도 돈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NFT 시장이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를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NFT 거래소 매지게 된 코인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NFT 불장이 왔을 때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2024년도를 좀 돌아볼 건데요. 지금 이 사이클, 이 4년 사이클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자 여기가 윈터잖아요. 1년 윈터였습니다. 자 이때 윈터일 때는 그럼 뭘 했어야 제일 좋았을 것인가? 이때를 회고해 보면은 비트코인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좋았던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비트 그리고 이건 현재 비트코인 차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계속 빠졌습니다. 알트코인들을 쇼패팅을 했다던가 이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작업 이 에어드랍 작업이라는 게 윈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이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에어드랍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에어드랍 작업한 분들 23년에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대박 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어드랍 작업 안 했던 사람들이 23년에 막 진입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23년에는 에어드랍이 별로 막 그렇게 좋은 수익을 내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에어드랍 작업 안 하다가 23년에 돈 버는 거 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23년에 반짝 열심히 했다가 또 돈이 안 되니까 열심히 안 했는데 24년에는 또 에어드랍 작업이 아주 대박이 났어요. 참 이제 아이러니하죠. 23년에서부터 24년까지는 비트코인 상승을 하였고 일반적인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들 뭐 도지코인이든 뭐가 됐던 XRP가 됐던 알트코인 투자를 했다라면 꽤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때까지도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굉장히 괜찮은 투자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 거래에서 숏배팅은 윈터일 때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저는 견해이고 굳이 선물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상승장에서는 약간의 포지션, 크지 않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게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이제 2년 차고 또 3년 차가 이렇게 흘렀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드랍 작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따리 하신 분들, 따리가 뭐냐면은 비트겟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소에서 있는 코인 A가 있는데 그 A가 갑자기 업비트나 빗썸, 바이낸스를 간다는 공지가 뜨면은 순식간에 펌핑이 일어나거든요. 그 펌핑이 일어날 때 바로 이제 작은 거래소에서 큰 거래소로 입금을 시킨 다음에 상장 펌핑 때 던지는 거를 따리라고 하는데 그 따리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에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그럼 앞으로의 1년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2, 3년은 사실 마음 놓고 존버를 해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수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매수만 계속하고 만약에 너무 많이 올랐다. 내가 산 게 너무 막 1000%, 2000% 올라가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불편하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해서 그 분할 매도한 돈 지갑에 넣거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관하면서 특정 이익을 이제 남겨놓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매도를 했다가 또 너무 내려간다. 그때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은 거의 이익이잖아요. 이익분이 생기는 건데 물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4년차, 사이클의 4년차인데 시기에서는 마음 놓고 매수한 상태로 가만히 기다리는 거는 여기서 1차와 2차가 있다 치면은 1차 불장일 때까지는 그래도 좀 욕심을 내서 존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1차 상승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물로 버틴다? 매도 없이 계속 가져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트레이더와 인베스터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아시죠? 트레이더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단기적인 이익과 며칠 보면서 스윙 트레이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트레이더라고 한다면은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2년, 6개월 최소 뭐 이렇게 보면서 쭉 홀딩을 해서 저평가 영역에서 고평가 영역에서 파는 것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터였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트레이더의 어떤 시각, 트레이더의 스킬 왜냐면은
인베스터는 좋은 타이밍을 잡아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종목과 좋은 시점을 맞춰내는 저평가 영역과 고평가 영역 큰 그림에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트레이더는 단기적인 어떤 이익, 단기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 극대화를 하는 것인데 2025년은 높은 변동성 그리고 높은 상승과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 단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인베스터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던 분들도 조금은 트레이더의 관점을 좀 더 가져보시면서 이익 극대화를 노려보신다면 저는 그게 더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베스터보다 트레이더가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이클 동안 가만히 들고 있었던 사람의 수익률, 그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률을 인베스터가 이기기는 저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운데 마지막 구간에서는 놓고 보면은 그냥 가만히 버티는 어떤 투자자보다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자산을 잘 지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고평가 영역에서 전부 다 털었다고 하면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뭐 돈 많이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례, 보통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을 놓고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잘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2025년도에는 또 특히 에어드랍 작업이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제 주변에 이미 돈을 꽤 많이 벌어서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구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더 이상 자기는 투자를 공격적으로는 안 하겠고 돈을 아예 묶어서 디파이 그리고 에어드랍 작업, 애드작 이런 것들만 위주로 해서 1년에 기대 수익률을 10%에서 50%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만 한다 해도 이미 번 돈을 묶어놓고 10에서 50% 기대 수익을 나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 나가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렇게 해도 그게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다. 마음 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최후의 미래에는 이게 막 직접적으로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기보다는 비트, 뭐 솔라나 이런 코인들 투자해 놓고 디파이나 애드작 이런 것들 위주로 하면서 그냥 꾸준히 수익 내는 그런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전략도 고려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가 끝나서 26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첫 번째 시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에서부터 4년까지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4번째가 끝나고 다시 첫 번째로 가잖아요. 윈터일 때는 그럼 대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많이 떨어질 알트코인을 미리 잘 봐뒀다가 숏 배팅을 하는 건데 숏을 세게 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숏을 그냥 가볍게 뭐 한 1배로 그냥 정말 우리가 현물 사듯이 1배, 뭐 2배 요 정도로만 해서 확장 트레이딩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해요.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한다 쳐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를 너가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번 것이다. 자, 그 말은 즉슨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이다. 그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사이클이 대세 상승 플러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테마에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도 비트코인이라는 대장이 대세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아래 알트코인들도 대세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그 대세 상승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에 탑승을 하면 바보가 투자를 해도 돈을 벌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세 상승이니까 대세 상승에서의 트레이딩은 난이도가 낮으니까 물론 난이도가 낮다고 해도 어렵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대세 하락일 때는 그러면은 대세 상승에서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해서 맞추는 것보다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해서 맞추는 게 난이도가 훨씬 쉽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반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반박에 대한 아이디어, 반박에 대한 생각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하락에서 숏배팅을 통해서 만약에 돈을 번다고 하면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돈 벌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OX 펀, 제로X 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밈코인을 대부분 다루는 선물 거래소인데, 밈이라는 게 아무리 이번 사이클에서 대세 뭐 밈코인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 밈코인 정말 하루에도 몇십 개가 몇백 개, 몇천 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9.9%가 스캠이고 가격 방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의 흐름에 있을지라도 한번 지금 24시간 볼륨 쭉 보면은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는 것보다 빨간색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밈코인 전체 시장이 그렇게 막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가끔 뭐 177%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대세 상승장인데 대세 하락장이 왔어요. 대세 하락장. 대세 하락장이 오면은 이 밈코인들 99% 스캠인데 이 밈코인들 대부분 가격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은 차트에 내려가는 데 베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 숏배팅, 하락장 숏배팅 26년도 대비 전략이고요. 비트겟 거래소 이런 데 가보면은 바이낸스나 뭐 바이비트 이런 데 다 상관없는데, 이런 거래소에서 좀 더 많은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봐보면 우리가 예전에 투자했던 AGI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AGI가 무슨 코인이죠? 델리시움 코인인데, 델리시움 같은 경우엔 노드 프로젝트라서 뭐 VC나 아니면은 기타 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노드가 많이 뿌려져 있고, 그 개인들이 돌리고 있는 그 코인들이 하루하루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하락장이 왔을 때 훨씬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뭐 AGI뿐만 아니라 이런 노드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선물 거래로 상장되어 있는. 저는 그냥 그런 코인들, 밈 코인들이랑 이런 코인들 쭉 훑어보면서 트레이딩 해 나가면 16년도 하락장이 오더라도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사항은 선물 거래가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과도한 레버리지 이런 거는 절대 지양해야겠죠. 그런데 1배 숏을 했을 때 청산이 당하려면은 하루에 뭐 2배씩 오르는 그런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상승장에서도 2배씩 오르는 그런 이벤트는 거의 없는데, 대세 하락장에서 2배씩 오르는 그런 이벤트가 일어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트레이딩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디어는 21년도에도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실행은 못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실행을 못했고, 실행을 못한 거에 대해 전 제 스스로에 대한 나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6년도가 왔을 때는 꼭 한번 해볼 것이고, 제 생각에 동의가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이제 하락장 숏배팅을 위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따로 만들어서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2024년, 2025년 온체인 데이터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2025년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여유가 되신다면 세린이 멤버십 가입해 주신다면은 더 좋은 하루하루의 자료 제공과 더 재밌는 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